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시간이고요. 네. 목요일이죠 오늘. 그렇죠. 방송이 목요일이죠. 나가는 날. 네. 오늘은 뭘 준비했냐? 코스피가 3,300을 뚫었습니다. 코스피가. 네네. 그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죠. 비트코인 이제 좀 약간 소강 상태.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비해서. 이제 소강 상태 들어갔고. 네. 코스피도 역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불안하죠. 언제 떨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네.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이제 뭐 자연의 이치니까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1998년도 IMF.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 정도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10년 전에 198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죠. 네네네. 1980년도 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경험한 게 1998년이잖아요. 97년. 네. 97년, 98년. IMF. 뭐 그때 뭐 97, 98 뭐 쭉이죠 뭐. 왜냐면 떨어질 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경제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네네. 한창 이제 꽃 피우기 때 이제 쓴맛을 본 거였고. 근데 그 우리나라가 경제 자본주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봐야 뭐 70년 됐나요? 이제 60년. 네. 근데 이 자본주의를 이룬 나라들은 특히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공황, 어떻게 보면 IMF랑 그 2008년도 사건이 공황의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180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되게 자주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뭐 주기적인 뭐 대공황설 이런 것들이 있죠. 10년 주기설이 가장 네네네. 유력하고요. 네.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 가장 저번에도 한번 2008년도 그 영화 뭐였죠? 빅쇼트였나요? 네네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빚입니다. 빚. 빚이 은행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빚을 못 갚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구멍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단계로 이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연쇄적으로. 일본의 버블도 그래서 꺼졌죠.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몰렸죠. 그렇죠.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빚의 한계치가 다다르면 누군가 못 갚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건 1930년부터 그 해에 일어난 대공황입니다. 네네.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은 경제 황금기였어요.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이 또 전쟁 물자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그 왜 그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6.25가 일본을 먹여 살렸다. 네. 미국에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네. 일본의 공장을 풀 가동시켰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되게 유명한 이제 가설 중에 하나죠.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치렀지만 파괴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내에서 전쟁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공만 했어요. 네. 다 팔아먹는다. 유럽에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원조를 합니다. 공장을 풀가동시키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의 꽃이라고 하는 20년부터 29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런 호황기를 누려요. 그러면 이제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잉여장을 생기면 주식을 합니다. 미국도 똑같았어요. 미국도 이제 월스트리트에 돈이 다 모이죠. 네. 사실 2008년도나 1920년대 30년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하느냐 가서 직접 사느냐 이 차이지. 1929년 8월 주식 지수가 고점을 찍어요. 네. 그리고 이날이 이제 호황의 끝이자 10년간 이어질 대재앙의 끝이라는 거,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고점을 찍었으니까 내일도 이제는, 오르겠지. 그렇죠. 뭐 잠깐 떨어지는 거, 잠깐 떨어져도 또 오르겠지. 네. 하지만 끝없는 나락, 10년의 그런 재앙으로 시작이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물 경제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의 기반을 두는 거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제 뭔가 이런 징후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네. 빚이 올랐고요.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률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약간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죠. 주식이 오르니까 경제는 좋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리고 임금도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임금이 못 쫓아간 거예요.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호황기에 임금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가계부시, 청정부시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디랑 비슷하죠 지금. 가계부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르고 그리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주식 가격은 오르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오른 주식 가격만큼 흥청망청하고 좋은 옷 입고 샴페인 터뜨리고. 근데 그러다가 1929년 8월 여름에 공황의 전조가 이제 미지근한 물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물이 이제 미지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끓기 직전 단계. 사람들이 이제 그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던 거지. 그때 이제 누군가 깨달은 거예요. 고평가다.
아 위험하다. 이거는 먼저 빠지는 사람이 승자다. 네. 나부터 뺀다. 음.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보통은 일반 투자자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압니다. 네, 네. 정보가 빠르고 좀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더 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자들이 돈을 조금씩 빼기 시작해요. 10월 24일 1919년 네. 그때부터 대량 매도가 시작됩니다. 대량 매도로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대주주들이 푸는 거죠. 그렇지 털죠. 네. 털기죠, 털기. 진짜 텁니다. 네. 대량 매도를 시작을 해요. 네. 하루에만 1290만 주가 거래가 됩니다. 1290만 주. 왔다 갔다 하는 1290만 주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던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네. 사람들이 종이로 써서 내리는 시기에. 네. 이날이 이제 뭐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그 검은 목요일. 네. 검은 목요일 이후 5일이 지나는 동안 1600만 주가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넘어 이제 공황에 가는 거죠. 이제 처음엔 당황했다가 수백만 주가 이제 종이 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산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이 말 그대로 주식이 이제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아무도 이걸 거래 안 하면 이게 그렇죠,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들고 있던 사람들의 이제 통장에는 잔고가 아니라 빚만 남은 거죠. 빚만 찍혀 있는 네네.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빚이 쌓인 사람들은 소비를 못 하잖아요. 소비를 못 하면 공장이 안 돌죠. 그렇죠. 공장이 안 돌면 고용을 못 하죠. 악순환이죠. 고용을 못 하면 월급을 못 받죠. 월급을 못 받으면 또 소비를 못 하죠. 소비를 못 하죠. 네.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대공황이 길이 남는 게 이게 한 10년 단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IMF가 끝난 게 98년이지만 사실상 체감상으로는 한 3년 4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공황은 거의 10년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금본위제라고 1달러 들고 가면 금을 줘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 유럽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대공황이 유럽까지 번지죠. 유럽에서도 이제 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큰 여파를 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후보였어요. 후보. 네.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가장 큰 모토는 안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네. 민간 경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은행으로 뛰어간다고 그래서. 은행이 하나씩 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냐? 은행을 다시 살리자. 똑같네요. 은행을 다시 살리자. 그래갖고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이 기업가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기업가들은 저리에 돈을 빌려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월급을 주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살려놨더니 사람들이 더 불안해서 뛰어갑니다. 돈 받았으니까 내 돈 더 내라. 네. 이제 출금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잘리고요. 다음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가 들어서죠. 네네. 루즈벨트는 딱 들어서자마자 우선 은행문 싹 닫아버립니다. 못 빼가게. 돈 못 빼가게. 못 빼가게. 돈 은행문 싹 닫아버리고 네. 잠깐만 기다려. 줄 테니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정리 좀 하고 시작합시다. 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은행문 한 4, 5일 닫아놔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그런 게 없었어요. 보험제도가. 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요새? 우리 잘리면 뭐 받죠? 실업급여 받고 네. 그 장애인분들 이제 급여 나오고 그 급여가 아니라 이제 복지제도로 이제 받으시고 그렇죠. 노인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령연금. 네. 경제 자본주의를 이룬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을 잃었다. 그럼 이제 뭐랄까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진짜 그런 나라예요. 말 그대로 경제 자본주의의 끝이었어요, 미국이. 네네. 근데 루즈벨트가 들어서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자. 왜냐하면 공장을 잘리는 그 순간부터 회사를 잘리는 순간부터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돈 100원 들어오는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노인들은 더하죠. 그렇죠.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게 나오죠. 토목공사. 뉴딜 정책이 나오죠. 네네. 댐 짓고 네. 도로공사하고 심지어는 이때 그 유명한 케인즈였나요? 네. 그 사람이 했던 이런 썰이 있죠. 빈병을 바닥에 묻어라. 그리고 그걸 파는 직업을 만들어라.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라도 나라에서 직업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야 돈이 돌고 네.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뉴딜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다가도 37년에 다시 한번 이제 어쨌든 쇼크를 한 번 더 먹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간 겁니다. 1930년부터 한 1940년까지.
그리고 당시에 또 덮친데 그게 뭐였냐면 농업이 완전 망했어요. 농업 생산력이. 농업 생산량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농업가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농사하시는 분들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기계를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이 완전 바닥이니까 팔아봐야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니까 거기도. 네. 농작물이 썩어납니다. 근데 수확도 못 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거리엔 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공장도 그대로 있고 기름도 그대로 있고 쌀도 그대로 있어요. 잘하고 있어. 어딘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도니까 네네.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냥 모든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게 약간 10년 동안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직업이 생기고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이제 다시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자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다시 빌려서 공장들을 돌리고 이제 하면서 연 9% 다시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되는 그 10년의 공황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호황기를 누리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또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1945년도에 네. 이제 전쟁이 끝나긴 하는데 네. 1939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에 들어서 나고 이제 미국이 아마 41년도인가 2년도에 참전했을 거예요. 몇 년 안 남겨. 진주만 공습 이후에.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의 결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본위 제도로다 보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미국하고 유럽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유대 관계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의 공황이 무슨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켰느냐? 유럽에서 이제 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네네네.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가 어디였죠? 독일이죠. 독일이죠. 그렇죠. 독일은 그 빚 갚는다고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미국에서 공황이 터졌잖아요. 네.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유명한 짤들 많죠. 술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돈을 빵을 가지러 네. 뭐 진짜 수레에다가 네. 지금 뭐 어디였죠? 베네수엘라인가요? 네, 뭐 그런 데 있죠. 그런데 뭐 가면은 짐바브웨 뭐 이런 데 가면은 네. 뭐 10억 가지고 가야 빵 하나 주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독일이 완전 극골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등장한 게 히틀러죠. 히틀러죠. 네. 미국의 공황이 불러온 히틀러.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게 미국에서 만약에 공황이 안 터졌다면 독일에서 만약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안 터졌다면 히틀러가 들어서면서 한 게 뭐냐? 공장 돌리죠. 그렇죠. 국가산업으로. 네. 국가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공장은 군수 산업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런 10년의 암흑기를 거친 뒤에 이제 경제적으로 암흑기가 지나간 뒤에 네. 유럽의 암흑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보다는 아직은 이제 뭐랄까요? 여러 완충 장치들이 많이 생겼죠.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네, 때고 네, 네. 98년 겪고 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학을 떼는 게 하나 있죠. 달러 외환 보유고.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네. 이게 한번 되어 놓으니까 네. 막 200%, 300%, 400% 막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매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 얼마 있다. 네. 외환 보유고 얼마 있다. 외환 보유고 얼마 있다. 지금이야 좀 덜 민감한데 네.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뒤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웬만하면 그 집 살 때 몰기지 네. 웬만하면 잘 안 줄 겁니다. 지금. 이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정점을 찍었고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빚내서 하면 안 돼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더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네. 것도 없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1930년도에 이제 히틀러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네. 사실은 미국 경제 위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였다. 나비 효과였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뭐 가계 경제, 가계 부채. 가계부채 저도 심각하거든요. 멀리서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집 한 번 사면 뭐, 네. 물론 사지도 못했는데. 뭐 은행이 뭐 빌려주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단계다. 음.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 네. 왜냐면 이게 반복적이거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불안 조장 방송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님의 방송 팝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